On any journey, they say the first step is the hardest. But what if it didn't have to be? What if we could be sure from the start we have complete support? That everything we'll need will always be within a finger's reach. And no matter how unique our path is, we'll still be able to go all the places we want. Because once you decide on the most complete HR suite in the cloud, the path, the speed, the destination, it's all in your hands. Because a complete solution means exactly that, complete. So no matter where you begin, or how far you choose to go, you can start anywhere and still go everywhere. And that is a beautiful thing.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어다이트 라이브 7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두산정보통신 최윤희 부장님을 모시고 SAP의 HR 솔루션인 SuccessFactors 기반의 HR at Cloud for EC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발표해 주실 분을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두산정보통신의 최윤희 부장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두산정보통신 최윤희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릴 거는 SAP에서 이제 제공하는 SuccessFactors라고 하는 클라우드 제품입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고 여러분들께 이 내용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장님. 먼저 두산정보통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부터 해주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장표를 소개해 주실 분은 오늘 또 다른 발표자분이 계십니다. 이정석 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산정보통신의 이정석 부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두산이 맞고요. 야구 잘하는 두산그룹의 그 정보통신 부서에 있는 그 팀입니다. 사람이 미래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사 시스템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도 이제 다양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도 해보고 서비스도 해보는 이런 경험을 살려서 작년부터 대회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최근에 SAP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HR at Cloud라는 솔루션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 솔루션에 대해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런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 HR 솔루션 업계에서는 잔뼈가 굵은 경험이 많으신 그런 회사인 거네요. 예, 그렇게 봐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동안에는 내부 사업에 좀 치중을 했다 그러면 이제 작년부터 대외 사업도 시작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HR at Cloud for EC라고 돼 있어요. 이 EC가 인플로이 센트럴. SuccessFactors HR 솔루션 쪽에는 이제 모듈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이제 가장 기본되는 인사 정보나 조직 정보나 개인들에 대한 이제 정보 관리를 하는 부분은 인플루이 센트럴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HR 클라우드가 SuccessFactors 기반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그 ESS, MSS라는 것도 모듈의 이름인가 보죠? ESS, MSS는 이제 모듈 이름이라기보다는 기능적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린 건데 인플로이 셀프 서비스, 매니저 셀프 서비스라는 거 약자예요. HR에서만 사용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일반 직원들이 본인의 정보를 직접 관리하고 뭐 어떤 신청 업무를 하건다거나 이런 게 이제 인플로이 셀프 서비스일 거고요. 매니저 셀프 서비스는 보통 저희가 말씀드린 팀장님이죠. 조직장분들. 그분들이 이제 팀원들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팀원들에 대해서 이제 HR 정보 관련돼서 이제 작업들을 하시잖아요. 뭐 평가도 하셔야 되고 그런 작업들, 그런 것들을 이제 매니저 셀프 서비스라고 해서 저희가 MSS라고 보통 지칭을 합니다. 제 예전 회사에서는 저희 팀장님이 이런 뭐 인사 정보나 예를 들어 KPI나 이런 것들을 엑셀로 하셨거든요. 아직도 그런 회사가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네,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어떤 웹상의 그런 솔루션을 바탕으로 해서 할 수 있다. 라는 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국내에서 이 인사 관련된 분야에서 제일 핫한 게 52시간 근태 관리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52시간 만약에 안 지키게 되면 저희 이제 일반 기업에서 이제 벌금뿐이 아니라 대표이사님께서 이제 구속되시거든요. 진짜요? 되게 무서운 법이에요. 기업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되게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제품에서 보시면은 이제 52시간 관련해서 이제 최소한에 있던 시스템적인 이런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지원을 해드리고요. 저기 솔루션에서 보면은 이제 가장 HR팀에서 걱정하시는 게 인사 발령이라든가 이런 게 네, 우리나라랑 네, 네. 맞지 않겠느냐. 저희가 저희 나라에 맞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좀 구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AP에서 석세스 팩터라는 거를 제공을 하는데 그 안에 정말 많은 기능들 중에서 국내 실정에 맞게끔 모아서 새롭게 커스터마이징해서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걸 그렇죠. 두산정보통신에서 제공하시는 예, 그런 맞습니다. 룰이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이 기능들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이제 인플루이 센트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인사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제일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조직 부분, 조직 관리가 이제 기능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조직 관리는 우리나라랑 해외가 약간 좀 달라요. 네. 레포팅 라인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보고 라인이요? 예. 나를 관리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게 중요한 거지 회사의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크게 중요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업무에 따라서 조직이 막 이렇게 서로 섞였다가 다시 풀렸다가 이렇게 구성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러면 뭐 팀 단위 어떤 조직이라기보다는 프로젝트 단위? 맞습니다. 할 일에 대해서 그 어떤 프로젝트가 있고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조직을 만들고 그렇죠. 일하다가 그 프로젝트 끝나면 다시 뿔 뿌리면 흩어지고. 네, 그런 구성이 좀 많아요. 근데 이제 석세스팩터에서 제공하는 이 조직 관리 부분은 그런 우리나라 같은 하이라키 조직 구성도 가능하고요. 네네네. 해외 같이 그런 매트릭스 구조도 가능하고요. 어떤 프로젝트 단위로 이렇게 구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이거는 앞에 거는 어떤 레포트 라인 단위의 조직도를 보신다면 요거는 일반적인 저희가 회사에서 관리하는 회사 조직도. 그리고 지금 요거는 이제 요 화면에서 바로 이제 조직 생성이 가능하다는 거, 그걸 네네. 보여드린 거고요. 네. 그리고 모든 조직의 뭐 히스토리라든가 거기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이런 정보들도 보실 수가 네네. 있습니다. 뭐 이건 기본인 것 같고. 네. 요 화면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죠. 뭐 개인들의 뭐 이름, 국적, 연락처, 그리고 가족 사항들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인사 시스템에서 이제 페이롤 쪽을 또 무시할 수가 없죠. 그다음이니까 연말정산 같은 걸 하실 텐데 네. 연말정산에 연계되는 어떤 가족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여기서 관리를 해서 이제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는 그런 HR 따로 연말정산 따로였거든요. 그럼 그게 웹에서 이렇게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인플루이 센트럴에 지금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인사관리, 조직관리 외에도 네. 페이롤 쪽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페이롤 쪽에 연말정산이 있고요. 근데 이제 페이롤을 돌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개인 정보가 또 들어가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제일 많이 쓰는 저희 가족 정보가 있어야 그렇죠. 또 뭐 저희가 공제도 받고 하니까요. 네, 그런 모든 정보를 인플루이 센트럴 인사 쪽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그거를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페이롤이 돌아가게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정동환님께서 질문을 하나 해주셔서 같이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예. 자, 성과나 평가 관리 솔루션이 있는지 그리고 국내 적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네요. 네, 저희 석세스팩터 모듈 중에 이제 성과 평가 관리 쪽이 고일 매니지먼트랑 퍼포먼스 매니지먼트라는 모듈이 있어요. 네. 국내 적용 사례를 본다면은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 그룹이 네. 전 세계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 석세스 팩터라는 회사가 그 성과 관리로 시작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기본적으로 목표 관리, 성과 관리에 대해서 특화된 솔루션에서 점차 이렇게 전체 HR 펑션으로 이제 확장된 그런 케이스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그쪽 분야에서는 전 세계 넘버원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외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개인 프로파일 쪽에 이제 들어가는 내용들인데요. 네네.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일 것 같아요. 네.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임직원들이 회사에서 이제 조직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회사의 부서나 근무지 같은 거 전부 다 관리 가능하고요. 뭐 사원 유형, 급여 유형 이런 것들도 각사에서 이제 관리하는 대로 다 적용해서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인재 프로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내에서 어떤 그 사람의 정보보다는 이제 조직 내 정보도 있지만 그 중에서 좀 중요한 것들, 프로젝트 경험이라든가 또는 글로벌 경험, 뭐 이분이 주재원을 나가셨다든가 아니면 해외 쪽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했었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해서 저희가 요거는 인재 프로파일, 탤런트 정보라고
좀 묶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정보들도 관리가 가능하고요. 실제로 이제 이런 프로젝트 경험이라든가 글로벌 경험을 관리하고자 하는 거는 네. 회사에서 그냥 이력 관리를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런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지금 뭐 어떤 미국 쪽에 뭔가 프로젝트 큰 게 하나 생겼는데 사람을 네. 찾아야 된다. 네, 네. 그러면 만약 시스템이 없으면 이제 건너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잘하더라 네, 뭐 이런 그렇죠. 소리 다 들으면 하게 그렇게 되잖아요.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정보화해서 저희가 여기다 담아두고 저희가 이제 탤런트 서치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요 관련된 것들을 텍스트로 전부 다 이제 서치를 하면 네. 그 관련된 사람들 전부 다 찾아볼 수가 있고요. 네. 그걸 기반으로 이제 그런 프로젝트에다가 네. 사람들을 배치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HR 시스템에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죠. 이거 그러면은 조직 개편할 때 되게 좋겠네요. 예,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고 여기에 네. 어떤 사람들이 적당하겠다 네. 하는 부분을 찾아보기에는 참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솔루션이 예를 들어 잘 돼 있고 HR 팀에서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그렇게 적재적소에 인재를 잘 배치할 수가 있고 문화가 형성이 돼 있다면 일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진짜.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저희가 이제 사람들 안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네. 뭔가 객관화돼서 네, 어딘가에서 그렇죠. 볼 수 있는 이런 정보가 필요하죠, 이제는. 네.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KPI랑 성과 관리도 다 되고 맞습니다. 그걸 통해서 내 급여가 이렇게 책정이 됐다라는 게 예, 맞아요. 나와야지만 예, 연봉 통보가 아니라 연봉 협상을 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런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평가할 때 다 이제 정보를 참고를 하게 되고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보상 시스템이 연결되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의 평가 이제 실제 이제 평가의 그 기록에 따라서 네. 객관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보상까지 연결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좋네요. 그런 환경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은데 일해보질 못해갖고 참 이제 맨날 많이 연봉 바뀔 통보만 거예요. 받고 진짜.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달력이 나오잖아요. 이게 네. 예를 들어 팀에 팀원들이 휴가를 막 등록을 했어요. 그럼 이 캘린더에 팀원들의 휴가가 다 이렇게 자동으로 보이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화면은 일단 개인이 본인의 이제 휴가를 보시는 화면이고요. 예. 지금 여기서 그냥 따로 칠 것도 없이 그냥 클릭해서 날짜 달력을 클릭하면은 그 날짜대로 휴가를 갈 수 있는 신청서가 생기고요. 네. 그 뒤에 화면을 보시면은 내 팀원들의 휴가가 어떻게 되는지 팀장님들이 쭉 조회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팀원뿐이 아니라 옆에 보시면 이제 동료들, 네. 그러니까 저희 바로 옆에 있는 동료들이 어떻게 휴가를 가는지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다가 더 앞서서 저희 팀장님이 언제 휴가신지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들의 휴가를 좀 보면서 네. 이게 좀 맞춰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한 날 다 갈 수는 없으니까 네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참고를 하실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 전부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전 직장에서 여름 휴가 계획 짤 때, 자, 회의실로 다 모여봐. 휴가 언제 갈 거야? 너 다음 주? 그럼 너는 언제? 너는 언제? 그럼 너는 못 예, 가겠네? 그렇게 많이들 하시죠.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나는 네. 언제부터 휴가 갈 거니까 잘 뭐 기억해놨다가 나랑 겹치지 않게 휴가를 갔다 오니 어쩌니 막 그랬었는데 네. 굳이 그렇게 시간 낭비성 회의를 할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일단 여기다 등록하면 이제 다 한눈에 보이시니까요. 네, 거기 네. 맞춰서 이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잠시만요. 정동환님께서 위치 기반 모바일 출퇴근 시스템도 있는지 여쭤보시네요. 현재 뭐 위치를 가지고 출퇴근을 체크하는 거는 뭐 제가 아직 알기로는 뭐 네. 개인정보 협의도 돼야 되고 요즘 예. 민감한 부분이라 돼서 아직 공식적인 솔루션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신 모바일을 이용해서 내가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까지 근무했다. 네. 이런 거를 이제 트래킹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52시간을 관리하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하긴 이 위치 기반이 되면은 무서울 것 같아요. 이게 예, 그렇죠. 회사가 나를 완전 감시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직원 입장에서 제일 싫은 게 회사가 나를 못 믿고 감시하는 건데. 네. 일단 다행히도 없다고 하고요. 정동환님.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요. 위치 기반은. 네. 특히 해외 솔루션들은 네. 이런 법적인 규제 이런 게 되게 민감한데 그 개인정보 관련된 건 되게 민감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무리 회사를 할지라도 내가 진짜 회사에 녹을 먹고 있으나 내 사생활까지 팔진 않았다 이건데. 네. 추가적으로 질문을 주셨어요. 직원들이 모바일에서 휴가 신청도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모바일에서 신청을 할 수 있어야 좀 편하게 사용하죠. 요새는 모바일 없으면은 시스템이 좀 돌아가기 힘들죠. 그렇죠. 진짜 되게 예. 급하게 휴가를 내야 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하시고요. 네. 그리고 모바일 결제도 팀장님들 만약에 이제 결제가 올라오면 네. 모바일도 승인도 가능하시고요. 이제 52시간의 관리를 하려면 시간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 정보도 없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52시간 관리를 하려면 직원이 추가 근로, 추가 근무를 어느 정도 해야 한다 하는 거를 뭐 신청을 하거나 네, 등록을 네, 하거나 네. 이런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등록을 하실 때 음. 주 52시간이 넘게 되면 음. 이제
메시지를 띄워서 52시간 넘었습니다. 하시면 안 돼요. 하고서 메시지가 나오게 되죠. 지금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와서 잠시만요. 자, 김은영님께서 최근 근로기준법에 맞추어 연차 관리가 가능할까요? 신규 입사자인 경우 연차 11일이 보장된다거나. 네. 예, 요거는 저희가 이제 근태 시스템을 구축을 할 때 이제 회사에 따라서 이게 연차도 보면은 연차 발생일이 1월 1일이냐 아니면 입사일이냐 그렇죠. 맞아요. 이런 네, 것도 맞아요. 틀리고 네. 다 약간 기업마다 경우가 좀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 시스템 이제 만약 근태 쓰시게 되면 그거 이제 회사의 기준 따라서 저희가 1월 1일부터 발생을 하게 되면 그렇게 맞춰드리고요. 네네. 아니면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입사일 기준을 맞춰드리고 그렇게 발생 연차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별로 어쨌든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거네요. 네, 회사별로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해드리는 거죠. 직원이 예를 들어 1000명, 10,000명 이렇게 넘어가요. 개개인별로 10,000명을 다 관리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일괄적으로 이렇게 뭐 팀 단위, 부서 단위, 본부 단위 이렇게 할 수도 있나요? 저희가 이런 어떤 세팅을 해놓고 나면 네. 그 다음은 이제 시스템이 하는 거잖아요. 네. 시스템이 그날 되면 이제 생성을 하는 거죠. 자동으로요? 예. 그걸 어떻게 사람이 일일이 해요. 매일 밤 얘가 알아서 저희가 그래요? 정해준 규칙에 따라서 발생을 시켜서 그 사람한테 연차를 부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요? 저희는 인사팀에서 엑셀 돌려서 하던데?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수작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매년 연말, 연초 이때 인사팀 야근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래서 신기하네요. 네. 되는구나. 관리상으로는 1월일 하는 게 제일 시스템도 네. 심플하고 관리하는 사람들 입장에도 심플하고요. 근데 뭐 네.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일단 관리는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예, 베네핏 뭐 저희가 한 3가지 정도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네네. HR 운영에 좀 식상하지만 효율화 선진화 같은 것들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아까 사회자님께 말씀하셨다시피 연말에 막 바빴던 HR들이 네. 그런 프로세스를 자동화함으로 해서 네. 좀 더 밸류 있는 일에 HR 분들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모바일로 신청하고 그걸로 해서 결과를 보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직원들에게 좀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네. 차원에서 효율화 선진화를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IT 비용 절감. 최근 들어 뭐 한 1년 동안 우리가 AI, 머신러닝, 네. 뭐 챗봇, 네. 모바일 기기 지원, 뭐 보이스 어시스턴트 이런 것들이 네. 막 쏟아지잖아요. 네. 그걸 개별 기업이 인사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네. 어마어마한 투자가 들어갑니다. 그렇겠죠. 클라우드 기반으로 가면 특히 SAP와 같은 글로벌 솔루션을 가면 네. 그런 기술을 이제 자연히 우리 시스템에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시스템을 IT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네. 점이 들어갈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선제적인 법제 대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건 뭐 유럽의 GDPR 같은 그런 규제들 때문에 글로벌 회사들은 굉장히 많은 이 정보를 뭐 삭제하고 리포트 네, 제공하는 네, 그 시스템 그래야죠. 구축하는 데 막대한 돈을 들였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도 석세스팩터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면 네. 자연히 제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뭐 활용만 하시면 되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클라우드에 대한 이점, 그리고 SAP에서 개발해둔 정말 많은 그런 기능들을 그 기능들에 뭐 말씀하시는 그런 AI니 머신러닝이니 이런 어떤 기술들이 녹아져 들어가 있는 모듈들을 갖다가 적용해서 조합해서 쓰면 되는 거네요. 그리고 그걸 국내 실정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 해주는 걸 두산이 제공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SEO 서님께서 질문 하나 해주셨는데요. 질문 내용을 보니까 이분은 정말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석세스 팩터에도 모듈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전에 보여주신 52시간 대응 화면은 인플로이 센트럴에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기능인가요? 라고 하셨네요. 지금 제가 오늘 이제 보여드리는 화면이 이제 인플루이 센츄럴이잖아요. 네. 네, 근태도 지금 저희는 인플루이 센츄럴 포함해서 지금 제공을 하는 걸로 지금 정책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52시간이라는 규제 자체는 우리나라만 적용이 돼 있긴 하지만 이렇게 시간 단위로 관리하는 건 전 세계 공통으로 다 필요한 것 같아서 원래 이런 기능이 있고 이거를 그냥 52시간에 맞게 세팅을 한 거가요? 예, 맞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솔루션에서 그런 이제 세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네네. 이것도 우리나라는 52시간이지만 네네. 다른 국가는 52시간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저희보다 선진국들은 훨씬 짧은 시간을 근무를 하죠. 네. 각 국가별로 세팅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회사 같은 경우도 네. 국가별로 전부 다 세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네. 거기 맞춰서 저희가 세팅해 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하면 국내에서 이 석세스 팩터에 대해서는 컨설턴트를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고 두산그룹 전체 뭐 38,000명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석세스 팩터를 기반으로 해서 HR 솔루션 구축하는 데에는 충분한 노하우도 갖고 있으시고 그리고
그 다른 여러 기업의 뭐 ERP랄지 CRM이랄지 많은 그런 애플리케이션들과의 통합도 문제없이 잘 할 수 있도록 경험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냥 뭐 간단하게 요약하면 국내에서 석세스팩터 기반으로 HR 솔루션 써야 돼요. 두산 찾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를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국내에 제가 좀 찾아보니까 HR 솔루션으로 되게 유명한 회사가 몇 개 있더라고요. 뭐 이수 시스템, 화이트 정보통신, 뭐 아라인, 코오롱 베니트라는 국내 솔루션들도 있고, 오라클에서도 이런 HR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보니까 워크데이라는 데가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이런 솔루션들 대비해서 석세스팩터가 가진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국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글로벌 플레이어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AI, 머신러닝 뭐 이런 좀 네.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에 네. 대해서 그 캐치업이 좀 느린 경향들이 있고요. 네. 상대적으로 이제 글로벌 플레이어인 SAP 같은 경우는 그런 데에 대한 이제 투자를 아끼고 있지 않고 네. 그런 결과물들이 하나하나 솔루션으로 지금 녹아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이점들이 있고요. 네. 또 해외 회사들 중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오라클이나 네. 워크데이 같은 솔루션들이 있는데 네. 그런 솔루션들 같은 경우는 국내에 경험 있는 파트너 찾기가 힘듭니다. 이제 그 부분이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산 같은 경우는 SAP와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두산 그룹에 이제 깔아본 경험이 있는데요. 네, 이 정도 규모로 이제 깔아본 그 경험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고, 실은 두산도 그 과정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국내에 저희랑 같이 일할 수 있는 파트너가 없었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뭐 인도에 계시는 컨설턴트, 유럽에 계시는 컨설턴트, 뭐 미국에 계신 분들 다 모여서 작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커뮤니케이션에서부터 국내의 실정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 다 겪고 거기에서 발생할 레슨런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랑 일을 하시면 좀 더 편하게 더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장점이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이호정님께서 노동부에서 가이드하는 유연 근무제 관리도 할 수 있는 거로 이해를 했는데, 예, 지금 저희가 뭐 이거를 이제 프리디파인드 된 그런 컨피그레이션은 아직 작업하지 않았지만 저런 것들이 다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세팅하는 작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추가가 되면 뭐 이게 이제 뭐 구축할 때 바로 저희가 딜리버리 할 때 같이 딜리버리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럼 고객 사례 간단히 얘기하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작년 그 12월부터 하반기에 아유노라는 회사, 여러분들 잘 좋아하시는 넷플릭스의 자막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 인플루언서 센츄를 구축했고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뭐 거점이 있지만 동남아 뭐 6개국, 그다음에 미국, 뭐 유럽 해가지고 글로벌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텔리아는 아직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구축이 들어갈 예정이고, 또 최근에 이제 한 군데가 더 구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게 클라우드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온프레미스 솔루션이 아니니까 과금 체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해요. 뭐 아마 월 단위로 분명히 될 거고, 연 단위로 하면 할인도 해주실 거고, 뭐 그런 어떤 혜택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월에 어느 정도 비용을 들어야 되는 건지, 뭐 유저당 베이스인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구축 상황에 따라서 물론 다 다르긴 하겠지만, 임직원 약 500명 규모를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이제 구축하는 데는 약 8주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요. 구축비는 5천만 원, 그다음에 라이선스 500명 기준으로 라이센스는 연간 2,500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상품을 출시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4주간의 무상 뭐 안정화 기간을 포함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클라우드인데 구축 비용이라는 거는 세팅 비용 같은 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까 말했던 컨피그레이션 같은 경우를 회사에 특화된 뭐 조직 구조, 그다음에 회사에 맞는 근태 뭐 제도 세팅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장표에 나와 있는 이 국내 최다 서티파이드 컨설턴트가 달라붙어서 그 회사에 맞게끔 컨설팅을 다 해주고 이런 식으로 구축하면 됩니다 라고 세팅까지 다 해주는데 5천만 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유저당 5만 원씩 연간.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약 50% 이상 완성품을 어느 정도 한국형 HR을 어느 정도 심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0%는 완성된 상태로 이제 가지고 들어가고 나머지 50%는 고객들이 원하는 그런 형태대로 세팅한 그런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새롭게 도입할 때 아예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걸 가져다가 우리 회사에 맞게 커스터마이징만 하면 되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훨씬 용이하겠네요. 그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딜리버리 타임을 저희 솔루션 베이스로 하면 뭐 안정화 기간을 포함해서 석 달이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리드 타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보통 이런 HR 솔루션을 구축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참고로 두산 그룹 같은 경우는 3년이 걸렸습니다. 3년이요? 네, 예, 어마어마하네요. 그렇구나. 아무래도 글로벌 전체 리전을 다 구축하다 보니까 그렇게 네. 됐던 거고요. 이제 그런 노하우로 저희는 이제 빨리 딜리버리 할 수 있는 준비를 한 거죠.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면 아마 이 금액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이 됐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이 방송에서 보여드린 자료는 등록하신 분들한테 이메일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저희 쉐어다이트 라이브 7회차 방송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